자, 이어서 모닝뉴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꼭 보셔야 될 6가지 뉴스를 선별해 놨습니다. 자,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적인 소식도 SK 하이닉스와 현대차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얘기들. 거기에 어제 아주 하락장이 심했었는데요. 이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키포인트와 지금 시장에 새벽부터 다시 한번 환불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티몬과 위메프에 관련된 사태에 대한 추가적인 업데이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렇게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6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가지 소식들 먼저 헤드라인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곧 해리스에게 지지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 지지와 관련된 말이 많았었는데 물밑에서 전폭 지원 중이라는 여러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자회사 솔리다임에 대해서 미국 상장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일단 2분기 매출액과 실적도 발표된 가운데 HBM과 ESSD가 호실적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차 역시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컨퍼런스 콜 내용 가운데 인도법인 IPO가 연내 추진된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선에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멸적인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바이오주들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조명한 뉴스였는데요. CDMO나 SG제형 그리고 ADC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 때문에 숙박, 가전, 식품, 게임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주식시장에서는 냉정하게 수혜주들을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실적 시장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 2분기 영업손실 79억 원을 발표했는데요. R&D 비용 등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만 북미 매출이 급증했다는 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6가지 소식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조만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뉴욕타임즈나 MBC 뉴스, CNBC까지 일제히 보도를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먼저 MBC 뉴스 측에서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운동 시작 후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만간 지지 선언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면서 이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후 승계자로 낙점되면서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율에서 박빙의 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퇴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당시에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각의 우려감들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에 따르면 최적 시점에 지지해서 선거에 좋은 흐름을 주기 위해서 현재는 말을 좀 아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지를 하게 된다면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조금 더 힘이 실릴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관련된 이 전략들이 또 선거와 관련된 공약들이 떠오르게 되면서 해리스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일약품이나 오성첨단 소재, NFC 같은 종목들 결국에는 이 대마와 관련된 합법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같이 몰리고 있습니다. 어제장 시간회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이런 뉴스에 급등하는 흐름이었고요. 화일약품, 오성첨단 소재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NFC까지 보시면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차트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화일약품 차트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사실상 시장에서 소외받으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했던 종목인데요. 이 몇 거래일 동안 거래량까지 함께 폭발하게 되면서 급등하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공약에 대해 묶이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SK 하이닉스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어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하루를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한 매체 단독 보도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일단 지난 2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3분기 만에 무려 5조 원대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용 5세대 HBM3와 기업용 SSD 장치 같이 고부가 가치 인공지능 반도체 제품 판매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도 크게 영향을 줬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는 6년 만에 돌아온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맞춰서 생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미국의 ESSD 제조자 회사 솔리다임을 뉴욕 증시에 상장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일단 SK하이닉스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요. 결국 여기서의 1등 공신은 HBM이기도 했었는데요. HBM의 매출 자체가 2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80% 이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50%나 크게 급증을 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HBM으로 불리고 있는 ESSD 역시나 실적 개선에 한몫을 했다는 분석인데요. ESSD 매출은 지난 1분기 대비 무려 50% 이상 증가하기도 했었고요. 결국에는 옛날에 인텔 낸드 사업부라고 볼 수 있는 솔리다임도 12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선 만큼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의지들이 엿봐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SK하이닉스 오늘장 체크해 보시면서 증권사 리포트도 많았기 때문에 관련 종목의 흐름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현대차도 이 실적을 발표하게 됐었죠. 오늘은 기아의 실적이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가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인도 현지 법인의 IPO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일단 이승조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은 어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IPO 관련 예비 서류를 제출했고 현재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상장 일정은 거래위원회의 검토 일정이 언제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기대하는 것은 올해 말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현대차가 지난달 15일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다고 공시하면서 최종 상장 여부는 시장 상황과 사전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된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재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대선이 박빙으로 치러질 수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폐지나 축소, 관세 부과 같이 다양한 정책 가능성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체크해보면서 인도 법인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은 4조 3천억 원이 됐습니다. 매출도 분기 최대인 45조 원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고부가 가치, 약간의 이 가격단이 높은 그런 차들이 잘 팔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주주 환원 차원에서 2분기 배당금을 2천 원으로 결정했다는 점도 주가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 오늘장 현대차까지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지수 자체가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도 굉장히 튼튼한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오를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줬다가 조정을 받은 이 시장 분위기에서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낙폭을 기록하는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세 가지 키워드로 한 매체에서 바이오 기업들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일단 CDMO 그리고 SC제약, ADC 세 가지를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세 가지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CDMO를 보시면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대중제재가 있는데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조금 더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나 해리스 부통령 둘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결국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렇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뿐 아니라 SC제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부작용이 굉장히 낮고요. 약가 인하에 대한 회피 기대감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SC제형과 관련된 모멘텀들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에이프릴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ADC와 관련된 이런 기대감들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유도미사일 항암제에 대해서 한국의 기업의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감이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전반적으로 기술을 갖춘 기업들은 국내에서도 기술 이전 소식들도 나오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까지 연결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소식들 함께 살펴봤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따라서 소비자 피해가 원래는 여행 쪽으로 좀 같이 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숙박이나 가전 그리고 게임 그리고 공연까지 각종 업종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이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서 자금에 대한 압박을 현재 받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을 경우에 우려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된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행사들의 경우에는 지금 티몬과 위메프 측과 함께 거래를 끊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행 예약 피해자 오픈 채팅방에도 지금 1,500명이 넘는 인원이 몰렸다고 하고 어제는 티몬 본사에서 또 소비자들이 환불과 관련돼서 굉장히 찾아가서 본사에 찾아가며 이렇게 항의 시위를 했다라는 내용들까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환불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꾸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주식시장에선 관련 종목으로 네이버가 꼽히고 있습니다. 한 증권가에서 네이버가 티몬 위메프 사태에서 반사소외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제장에서도 네이버를 포함해서 관련된 광고 기업들이 함께 상승했습니다. 모비데이즈나 EM넷, 플레이디까지 함께 연결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시간외에서도 함께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 확인해 드리면서 네이버와 이 관련 종목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적 시즌인데요. 그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 실적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일단 2분기에 영업손실 7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적자폭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매출액은 1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고요. 순손실은 37억 원으로 적자폭이 약간 줄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2분기 영업손실이 증가했던 이유는 오토메이트 2024에 참가를 했었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디트스위트 상용화에 따라서 R&D 비용들이 상당히 들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올해 상반기 북미 지역의 매출은 전년 대비 155%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해외 판매 채널들을 추가하게 되면서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이 강력하게 조금 적극적인 M&A에 나설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또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두산 로보틱스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로 함께 그룹핑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